이재명 대통령이 아침에 이제 청와대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가졌죠. 정말 많은 질문들이 쏟아졌고 또 외신 기자들도 많이 와서 국제 상황에 대해서 뭐 이스라엘에 대한 정부 입장 등등을 굉장히 많이 물어봤는데 쟁점들이 정말 많아요. 뭐 공소 취소 재추진 관련해서도 질문이 나왔고 또 지방선거, 부동산 문제, 특히 핫한 지금 현재 최대 화두인 재선거 관련해서도 이제 대통령 입장을 물어봤는데 우선 두 분께 이 기자회견 자체를 좀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김준일 평론가께 여쭙겠습니다. 전 이재명 대통령의 강점 중에 하나가 이 기자회견에서 되게 솔직하게 네. 본인의 얘기를 좀 다 전달하는 것 같아요. 다만 네. 좀 한 질문에 너무 길게 얘기한다. 이 온갖 배경 설명과 그렇게까지 할 필요 조금만 그거를 좀 압축적으로 하면 좋기는 할 텐데 오늘 나온 것 중에 뭐 수긍이 가는 것도 있고 잘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본인이 가진 생각을 다 정리를 했고 크게 논란이 될 만한 건 없었어요. 그리고 뭐 이 선거 결과에 대해서 본인이 뭐 이제 부족한 부분도 얘기하고 대체 불가 대한민국 얘기도 하고 네. 보유세 올린다고 해서 야 올리는 시그널을 줬잖아요. 예. 주겠다고 했고 그거에 대해서 평가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서울시 선거가 온전히 다 부동산에 영향을 줬다고 보지는 않지만 일정 부분 준 거는 맞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또 일관성 있게 한다고 하니 참 대단하다. 어쨌든 네, 그 생각은 들더라고요. 예. 김주영 최고는 먼저 총평부터 여쭙고 싶은데 이번 기자회견 좀 어떻게 보셨는지. 좀 기이했어요. 아, 기이하다. 네, 왜냐하면 지금 선거가 끝난 다음에 뭐 대통령 나는 책임 없다. 그건 선관위 독립기관이니까 내가 무슨 상관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네. 어쨌든 수많은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그 밤을 새우면서 며칠째 지금 시위를 벌이고 몇만 명 연인은 다 합치면 뭐 몇십만 명 될 거라고 얘기하는데 예. 그렇게 시위를 하고 떼약볕에서 이루고 있잖아요. 근데 대통령은 진짜로 구중궁궐에서 아주 룰루랄라 하시는 사람 같더라고요. 그냥 웃으면서 아 그쪽 그러거든 말든가 하나 나랑 무슨 상관이야. 예. 뭐 이런 식의 느낌을 받았어요. 국민들의 그 수많은 국민들이 지금 이거 나라 어떻게 되는 거야 하면서 항의하고 있는데 예. 대통령은 야 그건 선관위 문제야 난 상관없어. 뭐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것 같아서 저는 좀 기이했어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은 공감 능력이 전혀 없나? 왜 저렇게 얘기를 하지? 그런 것들이 하나 들었고 또 하나는 왜 이렇게 장광설을 늘어놓으시는 거예요. 아니 질문 하나에다가 또 답변을 몇 분을 하는 거예요. 그냥 예. 제가 이거 기자회견이야. 이게 아니면은 저분이 갈수록 트럼프 닮아가나? 그냥 자기 얘기만 계속 하고 앉아있는 거야. 우리 거기다 예. 무슨 학생들입니까? 기자들이? 거기다 앉혀놓고 자기의 뭐 사상과 철학과 세계관과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다 떠드는 겁니까? 예.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뭐, 야, 이런 기자회견은 진짜 처음 본다. 2시간 반 했습니다. 예. 10시부터 시작해서 맞아요. 저 여기 올라오고 계속 준비하고 있는데 저 끝나야지 가는데 왜 안 끝나지? 예. 12시 반 되니까 이제 뭐 그때도 간신히 정리합시다 뭐 이래갖고 그것도 그 사회자가 그래서 맞아요. 예.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공소 취소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법과 질서에 어긋났으니까 사실상 이게 그리고 검찰을 무슨 조작을 했다고 아예 검찰이라는 조직 자체를 네. 거의 그냥 사악한 집단으로 그냥 계속 공격하시더라고요. 본인은 전과 사범 아니세요? 그 본인은 그럼 자기 옛날에 그 범죄 그거 다 사기 조작해서 한 겁니까? 근데 어떻게 특정 집단을 그렇게 그 무슨 범죄자들인 것처럼 다 조작했다는 식으로 그 검사들은 다 조작하는 사람으로 얘기할 수 있는지 그것도 진짜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예. 그 트럼프가 그 짓 하잖아요. 언론에 대해서 CNN 보고서 막 CNN한테 그리고 뉴욕타임즈한테 니들 가짜뉴스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정작 가짜뉴스는 지가 제일 많이 얘기하면서 트럼프가 그러는데 저분이 왜 트럼프 비슷하게 얘기를 하시나 이런 생각 들었고 예. 마지막에 이란과 이스라엘 부분에 대해서도 무슨 뭐 이란에 대해서 아니 그래 이란이 그럼 공격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미사일을 쐈다는 거예요? 안 쐈다는 거예요? 그냥 굉장히 두리뭉실이로 계속 얘기를 하셔서 네. 저게 뭐지? 뭐 국민의 생명과 재산, 인권 이런 거 계속 얘기하시면서 이스라엘도 비판하시던데 네. 그건 뭐 당연히 대통령으로서 하셔야 되지만 그러면 북한에 와 지금 억류되어 있는 우리 선교사 7명 이분에 대해서는 왜 입도 뻥끗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전체적으로 아니 2시간 반 동안 도대체 뭐 하시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김수일 평론가께도 이 공소 취소 말씀 나온 김에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공소 취소 법과 상식대로 잘못됐으면 취소하면 된다. 국회에서 판단하면 된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사실 뭐 오늘 한동훈
의원도 페이스북에 사실상 이건 본인이 공소취소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좀 반박하기도 했는데 이 대통령의 이 요즘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예. 김주혁 최고가 뭐 보신 거에 대해서 제가 그 개인이 본 거에 대해서 제가 이견을 뭐 다는 거는 웃기긴 하지만은 진짜 예. 삐딱하구나. 세상 말다 이렇게 삐딱하게 보는구나. 삐딱 김준일 전공이지. 아니 그러니까 그 선거 문제에 대해서도 이거 되게 심각하게 본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청년들이 문제 제기한 것에 대해서도 참으로 귀하고 존경할 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볍게 봤다라는 거는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 이게 불구경 하듯이 이제 뭐 그거는 아닌 것 같고 네. 뭐 검찰 문제도 그러니까 저렇게 볼 수도 있겠다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뭐 이를테면은 조작 기소와 관련해서 좀 그 뭐죠? 국정조사에서 나온 내용들을 지금 예. 특검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으니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 내용에 있어서는 그게 이제 뭐 공소 취소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후에 이제 그거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걸 봐야 되는데 저는 예. 뭐 개인적으로 공소 취소 권한은 넣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고 네. 그래서 그거는 뭐 그거대로 또 보면 될 것 같고 보안 수사권 문제도 국민에게 피해가 가면 안 되니까 이거는 신중해야 된다. 보안 수사권 없애는 것도 하지만 국회에 맡기겠다. 이것도 다 원론적인 얘기예요. 예. 이 대통령이 그동안 해왔던 얘기라서 크게 다르진 않다. 그래서 뭐 공소 취소 문제는 민감하지만은 그거는 뭐 저기 이제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특검이 그래서 예. 뭐 그거가 그렇게 새로운 내용인가 달라진 내용인가에 대해서는 좀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중간에 기자회견 도중에 이제 외신에서 온 기자가 이스라엘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이 솔직한 입장 듣고 싶다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통령이 좀 입장은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합니다. 근데 선을 뭐 확실하게 그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저는 처음부터 이스라엘 이거 올리는 거 의도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왔고 아직도 어쨌든 이란하고의 관계를 좀 적절하게 유지를 하고 싶어하는 중동 예. 나머지 국가들하고의 그 오늘 그 이스라엘이 이란 서쪽 쳤어요 또. 네, 맞아요. 지금 맞습니다. 트럼프는 지금 평화협상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보기엔 솔직히 지금 악의 축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하는 짓이 거의 이쪽을 다 이 판을 어그러뜨리고 지 맘대로 하고 그건 네타냐후가 본인이 사법 리스크가 있어서 지금 예. 정치 생명을 연장하려는 거라서 물론 대통령이 너무 노골적으로 과하게 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충분히 일리가 있지만은 선택이죠. 사실 이스라엘이 그렇다고 우리한테 한마디 못해요 말을. 왜냐면 우리나라 무기를 엄청 사가고 있거든요. 걔네가. 예. 그래서 사실 저는 그걸 보면서 야 대한민국 국격이 올라갔다 그 생각도 해서 솔직히.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은 옛날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한국의 위상이 예. 이스라엘이 꼼짝을 못해요 한국한테. 아. 물론 이제 너무 선을 넘으면 안 되지만은 네. 저는 뭐 대통령이 충분히 지적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예. 예. 저는 네타냐후는 굉장히 나쁜 정치인이라고 생각해요. 예. 심지어는 심하게 얘기하면 굉장히 사악한 정치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본인의 뇌물죄. 그래서 그거 지금 지금 예상대로는 법원대로 가면 그 사람 감옥 가는 거거든요. 예. 트럼프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너 나 아니었으면 감옥 갔어. 그렇게 얘기했더니 잘 알아들었다. 뭐 이렇게 답변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계속 전쟁을 연장을 해서 트럼프는 야 이제 휴전하자라고 얘기하는데도 휴전할 만하면 또 도발하고 또 도발하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상황을 계속 악화시키는 거예요. 굉장히 나쁜 정치인이죠.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그러니까 국민들 그거 아셔야 돼요. 정치인들은 자기들의 삶을 자기들이 감옥 안 가기 위해서 그리고 예. 자기들의 어떤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법이고 국민이고 이런 거 신경 안 씁니다. 그거 막아야죠. 예. 참, 그 두 분 좀 각각 평가하시기에 이재명 정부 1년, 좀 간략하게 2년 동안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특히 못했는지 이 부분도 한 줄 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역대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2위예요. 아, 예. 예. 한국갤럽 기준으로. 예. 1위가 문재인 대통령 그때 이제 남북 정상회담하고 했을 때 그리고 2위인 거는 그냥 객관적인 지표로 잘했다라고 보는 게 맞죠. 뭐 선거도 뭐 결과적으로 막 기대 못 미쳤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선거도 뭐 대승을 하고 예. 뭐 코스피는 뭐 8천을 넘고 뭐 7천 지금 다시 떨어졌지만은 뭐 이런 저런 상황을 봤을 때 저는 뭐 대통령이 무난하게 했다. 근데 그놈의 사법 리스크가 끊임없이 발목을 잡는구나. 좀 욕심을 내려놔라. 나 그 본인 임기 내에 뭔가 내 거를 해소하겠다는 그 욕심을 내려놓으면은 예. 좀 비교적
집값이 좀 심상치 않다 근데 어떻게 해결할지 그게 좀 걱정이다 그 생각은 들어요. 예. 김정욱 최고는 어떻게 보시는지. 전체적으로는 상대적 비교잖아요. 네. 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비해서 잘했죠. 그 대과가 없이 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1년 내내 사실은 너무 시끄러운 일들이 많았거든요. 특히 부인과 관련해서. 예, 그렇죠. 그리고 본인의 어떤 기행, 예를 들면 뭐 저녁마다 뭐 친인들을 불러다가 매일 술 먹는데더라. 뭐 이런 얘기들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이야기들도 많았고 네.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도 계속 떨어져 내려갔고 하는데 음. 전체적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대과 없이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예. 문제는 김준일 평론가가 얘기했듯이 자기와 관련된 사법 리스크를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 길을 쓴 거잖아요. 그렇죠. 공소 취소 특검도 그렇지 법외국제 만들고 대법관 증언한다고 그러지 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있는 동안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 다 없애버려서 나 대통령 끝나고 난 다음에도 나는 재판 받으면 안 돼. 이걸 만들어내려고 지금 길을 쓰고 있는데 저는 이것 때문에 윤석열 이재명 대통령 그 임기가 결국 예. 뒤죽박죽 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지금 주식이 뭐 오늘 이제 7,000대로 떨어졌잖아요. 뭐 오전까지 그랬는데 그렇죠. 예. 9,000까지 올라갔다가 7,000까지 떨어졌어요. 네. 롤러코스터가 전 세계에 이런 롤러코스터가 없어요. 근데 이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예. 이게 그리고 또 한동안에 방어를 했어요. 연금을 동원해서 방어를 했어요. 연금으로 쓸 수 있는 주식 투자가 19%인가까지밖에 없는데 이걸 28%까지 늘려놨어요. 그리고 예. 이거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를 안 해. 왜? 결국은 국민연금은 젊은 세대가 전부 다 나중에 받아야 될 건데 이것들을 법을 고치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회의를 해서 그냥 28%로 높여놓은 것을 그냥 덮어버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나중에 폭탄 돌리기 하다 폭탄 터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약간 대가가 없다고 하지만 경제적인 어떤 성취 그중에서 특히 주식 투자과 관련해서는 예. 이거는 굉장히 거품이 있는 것 같다. 그 정부가 그 뭔가 국민들 모르게 그 국민들이 받아야 될 연금이나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예. 주식시장이 떨어지려고 하면 방어하고 떨어지려고 하면 방어하고 해왔던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좀 있어요. 예. 그건 좀 걱정이 돼요. 참 이게 2년 차를 맞으면서 환율 문제도 그렇고 또 부동산 정책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지금 국정 과제 속에서 2년 차를 맞았는데 앞으로 뭐 국회 후반기에서는 어떻게 좀 지원을 할지도 주목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